밤마다 무릎이 타들어가듯 아픈데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주사도 맞고 약도 바꿔봤지만 통증은 늘 제자리. 걷는 건 점점 두려워지고 이제는 계단 앞에서 멈춰 서는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는 67세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정혜민입니다.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관절염을 진료하며 수천 명의 통증과 회복을 지켜봤습니다. 그중 한 분은 84세 어르신이셨죠. 무릎이 부어 세 걸음도 버티지 못하던 분이었는데 단 석 달 만에 진통제 없이 병원 계단을 오르셨습니다. 식탁 위에 아주 사소한 변화, 그것이 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부엌에 있는 아주 평범한 것 하나.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 안에는 관절염에 불을 식히는 천연 항염 성분이 엄청나게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성분이 바로 식물성 오메가3였던 겁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보던 들깨 한 스푼에는 이 식물성 오메가3가 대부분의 생선보다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최근 의학 논문에서는 들깨 속 오메가3가 약해진 뼈를 회복시키고 관절 통증을 현저히 줄인다는 결과가 실제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이 입증한 식물성 항염의 힘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논문이 밝힌 근거와 실제로 통증에서 벗어난 분들의 이야기를 제 진료 경험을 토대로 전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 더 많은 어르신들의 회복을 이끄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프고 뼈가 약해지는 걸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여기실까요?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교수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진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나이가 원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몸속의 만성염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줄고 혈액순환은 느려지며 몸의 세포가 산소를 덜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몸 안 곳곳에 보이지 않는 불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불이 바로 염증입니다. 이 염증이 관절 안에 쌓이면 관절액이 탁해지고 연골은 점점 닳아가며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이 금세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자다가도 통증에 깨는 겁니다. 문제는 이 염증이 단지 무릎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뼈와 근육, 심지어 뇌혈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무릎 통증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분들, 실제로 이런 분들의 혈액 검사를 보면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지금 무릎이 아픈 건 몸 전체가 불타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염증을 꺼주지 않으면 관절염은 절대 낫지 않습니다. 약으로 일시적으로 진통을 줄일 수는 있어도 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타오를 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염증이 뼈를 직접 녹인다는 사실입니다. 뼈는 늘 허물고 짓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염증이 심해지면 허무는 속도가 짓는 속도를 앞질러 버립니다. 그 결과 뼈는 점점 스펀지처럼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죠.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고관절 골절 사고는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중 약 3명 중 1명은 1년 안에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뼈가 약해지고 움직임이 줄면 근육이 더 빠르게 줄고 근육이 줄면 혈류도 약해지고 이 악순환이 결국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통증이 심할 때만 약을 찾고 조금 나아지면 다시 잊어버립니다. 통증이 없을 때 관리해야 하는데 대부분 통증이 돌아와야 행동을 시작합니다.
이게 관절 질환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그 회복을 가로막는 염증을 잠재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식탁 위에서부터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84세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을 더하지 않고 생활을 바꿨을 뿐입니다. 식단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줄이고 염증을 꺼주는 음식을 추가했습니다. 그 단순한 변화가 몸의 불을 진화시키고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준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변화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늘 먹던 음식 중 관절의 불을 꺼주는 성분, 뼈를 다시 세우는 영양소가 들어있는 것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하나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들깨 한 스푼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겉으론 작고 평범한 씨앗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식물성 오메가3, 정확히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무려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몸속에 들어가면 간에서 변환되어 EPA와 DHA라는 형태의 활성 오메가3로 바뀌는데 이 성분들이 바로 관절 속의 불을 끄는 천연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관절이 아프다는 건 사실 관절 안에 불이 난 상태입니다. 이 염증이 주변 조직을 붓게 만들고 연골을 갉아먹으며 통증을 만듭니다. 들깨 속 오메가3는 이 불을 진화시키는 동시에 상처 난 조직이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건조한 땅 위에 단비가 스며들 듯 관절 속에 촉촉한 균형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효과를 실제 환자들에게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81세 박정옥 할머니는 무릎 통증이 심해 화장실을 오갈 때조차 벽을 짚고 천천히 걸어야 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6주 동안 식단에 들깨를 꾸준히 더하셨습니다. 아침에는 들기름 한 스푼, 저녁에는 들깨가루를 국에 넣어 드셨죠. 그 결과 염증 수치가 빠르게 낮아지고 무릎의 부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전엔 두세 걸음마다 멈춰 서던 분이 이제는 10분 정도는 무리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 초음파 검사에서도 관절 안의 염증 부위가 뚜렷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몸이 실제로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들깨 속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해 관절 주변의 순환을 돕고 혈관 안의 미세한 염증까지 함께 줄입니다. 그래서 무릎뿐 아니라 손목, 어깨, 허리 같은 다른 관절 통증에도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뼈 회복 효과입니다. 우리 뼈는 평생 동안 낡은 세포를 정리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를 채워 넣는 과정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세포를 새로 채우는 속도가 느려지고 낡은 세포를 정리하는 속도는 오히려 빨라집니다. 이때 들깨의 오메가3가 균형을 되돌립니다. 뼈를 허무는 세포의 작용은 억제하고 새로 채우는 세포의 기능은 활성화시켜 결국 뼈가 다시 단단해지게 합니다. 또한 오메가3는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줍니다. 아무리 우유를 마시고 칼슘제를 챙겨 먹어도 뼈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메가3는 마치 접착제처럼 칼슘이 뼈에 단단히 붙도록 도와줍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4세 최명수 어르신은 당뇨와 관절염을 함께 앓던 분이었습니다. 식후 혈당이 오를 때마다 무릎이 붓고 손발이 저려 잠을 설치곤 했죠. 하지만 식단에 들깨를 더한 뒤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당뇨와 관절염 두 질환 모두의 공통 원인이 만성 염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였습니다. 들깨는 혈관 속에서도 묵은 찌꺼기를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끈적하게 뭉친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벽의 염증을 줄여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손발 저림이나 어지럼증이 함께 사라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늘 복잡한 치료와 비싼 약에서만 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의 열쇠는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부엌, 그리고 식탁 위에 한 숟가락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약을 더하기보다 식탁을 먼저 바꿔보라고 말합니다. 몸은 정직하고 하루의 선택 하나가 세포를 바꾸고 염증을 잠재우며 결국 관절의 기억까지 되살립니다. 여기서 환자분들은 들깨가 좋다지만 매일 먹긴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맞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건 꾸준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몸이 바로 반응하는 생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한 숟가락입니다. 아침 식사 후 따뜻한 물 한 컵에 들기름 한 스푼을 섞어 마셔보세요. 공복에 바로 마시기보단 식사 후 10분 이내가 좋습니다. 기름이 위를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흡수되면서 혈관 벽의 미세한 염증을 진정시키고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꾸준히 2주만 실천해도 아침 첫걸음의 묵직함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둘째, 저녁에 들깨 국물입니다. 들깨가루 한 큰술을 미지근한 된장국이나 미역국 혹은 채소죽에 섞어 드십시오. 들깨 속 식물성 오메가3는 열에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하게 섭취해도 충분히 흡수됩니다. 밤에 섭취하면 수면 중 뼈를 회복시키는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 다음날 아침 관절의 뻣뻣함이 줄어듭니다. 셋째, 염증을 키우는 음식은 줄이기입니다. 튀긴 음식, 흰 밀가루, 단 음료는 모두 몸속 염증 반응을 촉진시킵니다. 반대로 들깨와 함께 궁합이 좋은 음식은 미역, 두부, 시금치, 그리고 따뜻한 물입니다. 이 조합은 혈액을 맑게 하고 근육의 피로를 덜어주는 황금 비율입니다. 부엌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연식 항염 식단이라 할 수 있지요. 넷째, 하루 10분의 움직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혈류가 돌지 않습니다. 무릎이 불편한 분이라면 벽을 짚고 천천히 제자리에서 5걸음만 옮겨보세요. 혈액이 돌기 시작하면 들깨 속 오메가3가 온몸을 더 빠르게 순환하며 염증을 잡는 힘이 배가 됩니다. 다섯째, 하루 한 번에 감사한 루틴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고맙다고 느끼는 순간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식탁 앞에서 들깨 한 스푼을 뜨며 오늘도 내 몸이 나를 지탱해 준다는 마음으로 드셔보세요. 그 마음의 평온이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염증 반응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5가지는 거창한 습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의 리듬이 바뀌고 통증이 줄어드는 눈에 보이는 회복 곡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만난 한 79세 어르신은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돌덩이 같았는데 지금은 일어나자마자 걷고 싶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통증의 변화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의 리듬을 되찾은 증거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아마도 당신의 몸도 이미 변화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 아침에 들기름 한 스푼만 시작해 보세요. 그 한 숟가락이 약보다 오래가고 치료보다 깊이 스며드는 당신의 첫 회복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들깨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2배가 되는 음식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실천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첫째, 따뜻한 우유 한 컵입니다. 들깨 속 오메가3는 뼈를 세우는 성분이지만 그 작용을 완성하려면 칼슘 흡수가 뒤따라야 합니다. 우유에 있는 칼슘은 그 역할을 완벽히 채워줍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 10분 이내 미지근한 온도의 우유 한 컵은 들깨 속 지방산이 위를 편안하게 감싸면서 칼슘의 흡수를 높여줍니다.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면 오히려 흡수가 떨어지니 손등보다 약간 따뜻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들기름 한 스푼과 이 따뜻한 우유 한 컵이 만나면 뼈의 회복력이 2배가 된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둘째, 부추입니다. 부추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액을 따뜻하게 만들고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들깨와 함께 먹으면 혈액이 더 잘 흐르고 관절 안에 쌓인 염증 노폐물이 쉽게 배출됩니다. 이 조합은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서도 아침마다 부추전 한 조각을 들기름에 찍어 먹고 나서 무릎 통증이 줄었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부추의 따뜻한 성질과 들깨의 부드러운 지방산이 만나면 혈류 개선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셋째, 미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역을 단순히 철분 음식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미역에는 요오드와 칼슘, 그리고 세포 회복을 돕는 푸코이단이 풍부합니다. 들깨와 함께 섭취하면 오메가3가 푸코이단의 흡수를 도와 손상된 연골 세포의 재생이 촉진됩니다. 저는 미역국을 끓일 때 들깨가루 한 스푼을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물이 걸쭉해지며 고소한 맛이 나고 무겁던 위장도 편안해집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기나 체력이 떨어졌을 때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넷째, 두부입니다. 두부 속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며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의 뼈 손실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들깨의 오메가3가 더해지면 골밀도 유지 효과가 훨씬 높아집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부 조림을 만들 때 들기름을 한 스푼 넣거나 두부 위에 들깨가루를 솔솔 뿌려 보세요. 소금 간은 최소화하고 간장 대신 들기름으로 풍미를 내면 염분 부담 없이 혈압 안정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들깨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와 항염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 관절뿐 아니라 피부와 혈관의 노화도 늦춰줍니다. 들깨가루를 살짝 볶은 뒤 삶은 검은 콩과 함께 무쳐보세요. 그냥 반찬이 아니라 몸속 염증을 잡는 천연 보약이 됩니다. 이 5가지 음식은 모두 우리 밥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 안에는 약보다 강한 회복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하루에 5가지를 다 챙기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엔 우유, 점심엔 부추, 저녁엔 미역국, 이렇게 하루 한 끼씩만 꾸준히 조합해도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사실 회복의 비밀은 특별한 재료보다 리듬에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양, 같은 마음으로 먹는 것, 그게 몸이 안심하고 회복을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음식은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주진 않지만 1달, 3달, 6달이 지나면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들깨는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할 때 빛나는 음식입니다. 부추가 혈류를 열어주고 미역이 세포를 보호하며 우유가 뼈를 지탱할 때 들깨의 오메가3는 그 모든 연결을 완성시킵니다. 이어서 이 조합들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몸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 3개월 안에 달라진 검사 수치와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6세 김영호 어르신은 퇴직 후부터 무릎이 붓고 손가락 관절이 굳어 아침마다 일어나면 손을 쥐는 데만 몇 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고 혈관 염증을 줄이는 식단으로 바꾼 지 3개월 만에 혈액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염증 수치가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이제는 아침마다 손을 펴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또 한 분, 83세 이정순 할머니는 계단 오르내리는 걸 두려워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 늘 엘리베이터를 타셨지만 들깨를 섭취하고 부추와 미역을 함께 챙겨 드신 지 넉 달째 다시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들깨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이 하지 못한 회복을 완성하는 음식입니다. 몸에 불을 끄고 세포의 균형을 되돌리며 혈액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6주면 통증이 줄고 12주면 혈액이 맑아지며 6개월이면 관절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의 변화가 아니라 몸의 기억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리듬, 걷는 속도, 숨의 깊이, 그 모든 것이 다시 자기 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늘 환자들에게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건 생활의 리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리듬의 출발이 바로 식탁이고 그 중심에 들깨가 있습니다. 한 스푼의 들깨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을 되살리는 신호가 된다는 걸 수많은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도 아마 누군가는 지금 의자에 앉아 무릎을 주무르고 계실 겁니다. 또 누군가는 밤마다 쥐가 나서 잠을 설쳤을지도 모르죠. 그럴 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몸은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에 들기름 한 스푼, 저녁에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그 단순한 반복이 세포를 깨우고 당신의 내일을 새롭게 만듭니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하루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삶의 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몸은 믿는 만큼 회복합니다.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고 작은 실천 하나에 희망을 걸어보세요. 그게 약보다 빠르고 무엇보다 오래 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모두 무료이며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고 또 다른 회복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이 계속 살아 숨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